안녕하십니까. 강남 테마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조성윤 원장입니다. 눈밑지방 수술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받기 전에 고민이 많으시죠. 나에게 적합한 수술이 어떤 수술이 적합할까?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아니면 병원의 홍보나 아니면 실제 자료를 찾아봐도 이 눈밑지방에 대한 수술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다는 것은 치료가 쉽지 않다는 뜻이죠. 그리고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랑 동일합니다. 따라서 나에게 적합한 수술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수술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자신한테 가장 적합한 수술을 받아서 가장 자연스럽고 또 효과가 오래가는 그런 수술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밑지방 수술의 저희가 주 대상은 역시 눈밑지방인데요. 눈밑이 이렇게 돌출이 돼서 오신 분을 저희가 잘 확인을 해봅니다. 돌출된 것이 지방 때문에 의한 것인지, 지방 외에 다른 요인이 함께 있는 것인지, 이것을 확인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세 가지를 저희가 항상 고려를 합니다. 지방 돌출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부위에 있는지, 그리고 피부 처짐이 같이 있는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젊은 분이라면 피부 처짐은 고려할 대상이 아니지만 적어도 30세가 넘어가시면 처짐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피부 처짐은 눈밑지방을 심하게 보이는 경향을 나타내죠. 늘어난 피부가 커튼처럼 내려오면서 원래 지방 돌출보다 훨씬 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또 눈물고랑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지방은 많지 않은데 고랑이 굉장히 깊거나 꺼져 보이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제가 항상 고려를 하죠. 즉,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 눈밑지방이 기여하는 정도, 또 피부 처짐이 미치는 영향, 또 수술로 눈물고랑의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러한 세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수술을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피부 탄력이 좋고 또 눈밑지방에 가족력이 있는 분, 특히 젊은 분들은 결막을 통한 지방 제거술이 가장 좋습니다. 피부가 처짐이 없는 경우에 바깥 피부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피부에 이제 흉터를 남기게 되죠. 그리고 지방에 접근하기까지 근육과 막을 경유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결막을 통해서 피부, 근육, 막을 우회를 해서 결막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하고요. 눈밑지방 제거술을 통해서 충분히 양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가족력, 가족끼리 눈밑지방이 잘 생기고 또 그러한 분의 젊은 자녀들이 수술이 필요하다면 일찍 하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피부 처짐이 심한 분들이 계시죠. 피부 처짐 확인은 굉장히 쉽습니다. 피부 처짐이 굉장히 심하다면 결막을 통한 수술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짐을 그대로 놔둔 채로 결막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주름이 훨씬 심해지거나 이 증상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부 절개술, 즉 늘어난 피부를 외과적으로 떼어내고 다시 봉합을 해서 피부의 면적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눈물고랑이 굉장히 두드러진 분들이 계시죠. 또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결막을 통한 눈밑지방 재배치를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때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눈밑에 지방이 어느 정도 있으셔야 합니다. 눈밑지방이 굉장히 소량이라면 이 눈물고랑을 해결하는 데는 수술로 해결할 수가 없겠습니다. 즉, 지방 재배치라는 것은 위에 있는 지방을 활용해서 아래쪽 볼 쪽으로 내리는 과정인데요. 위에 지방이 어느 정도 있어야 밑으로 내릴 수 있겠죠. 내리면서 밑에 있는 눈물고랑을 올려주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에 지방이 굉장히 소량인데 지방을 줄여야 된다면 지방 제거술을 받으시고 밑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방 이식이나 필러를 사용해서
채우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자, 피부 처짐이 있는데 이제 피부에 또 흉터를 만들기를 원치 않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의외로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저희가 결막을 통한 지방 수술을 진행을 하고요. 바깥 피부는 리프팅 치료를 통해서 해결받으시도록 보내드립니다. 리프팅 치료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처나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치료가 울세라, 슈링크, 써마지와 같이 우리 탄력 치료를 눈주에 시행하면 늘어진 피부의 증상을 많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피부 처짐이 있는데 흉터 없이 눈물꼬랑 치료를 원할 경우에는 역시 결막을 통한 지방 재배치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리프팅 치료 병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방 제거술과 지방 재배치에 대한 차이가 분명하죠. 둘의 차이를 물어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눈밑지방 제거나 눈밑지방 재배치는 눈밑지방이 줄어드는 것은 동일합니다. 즉, 지방 부위를 없애는 것과 위에 과도한 지방을 밑으로 내리는 것, 위의 결과는 이제 동일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죠. 그렇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눈밑지방 제거는 고랑의 변화가 없습니다. 즉, 눈밑지방 제거는 눈물꼬랑을 치료할 이유가 없는 분들, 필요가 없는 분들, 눈물꼬랑이 굉장히 약한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수술이고요. 자, 눈밑지방 재배치는 눈물꼬랑이 올라오기 때문에 눈물꼬랑이 같이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물꼬랑을 꼭 해결을 보셔야 되는 분들, 수술을 통해서 해결을 보셔야 되는 분들은 눈밑지방 재배치가 맞습니다. 자, 인터넷에 보면은 여러 가지 수술법에 대한 장단점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수술, 즉 지방 제거, 지방 재배치, 또 피부 절개술은 고유한 가치가 있고 어느 수술이 더 우수하거나 더 어떤 수술은 더 열등하거나 이러한 개념이 분명히 아닌 것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즉 나한테 맞는 수술이 어떤 수술인지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맞는 수술을 잘 진행한다면 어느 분이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맞는 지방 수술이 어떤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